이번에 적금 만기 되셨잖아요. 네, 축하해 주십시오. 첫 만기. 인생 첫 만기. 그러면은 그 만기된 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기된 돈 그대로 잘 있어요. 그대로 묵혀두고 있네. 네. 그 어디 들어가 있죠? 다행히 근데 파킹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파킹 통장 이율이 얼마라고요? 아마 한 3.2%? 3.2%. 근데 알아야 될 게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동결을 했거든. 그래서 은행들 금리가 좀 높았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야. 은행들이나 뭐 이런 CMA 통장이나 금리들이 걔네들은 이제 고정된 금리가 아니고 변동될 수 있는 금리야. 그거는 너가 알아보면은 아마 예전에 그 파킹 통장 금리보다 지금이 좀 떨어졌을 거야. 아, 그래?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그럼 적금 이거 만기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은 거의 다 그대로 적금이죠? 그대로 다시 적금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 그거 이제 오늘 알아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얼굴 빨개지셨죠?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적금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뭔지 기억해? 적금은 비상금 용도. 그치, 맞아. 비상금 용도였어. 비상금 용도에 어떤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들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해? 조건은 모르겠네. 배웠잖아. 이거 찍은 지 지금 한 달 됐으니까 한 달 전에 한번 배웠다고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 네. 아, 비상금은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돈을 뺏을 수 있어야 돼. 그치, 기억나지? 맞아. 비상금이니까 비상 상황 있을 때 내 돈 뺐어야 되잖아. 적금을 처음에 비상금 용도로 했던 거는 적금 만기 되기 전에 해지해도 손해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나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상금 용도에 적합한 상품이다 해서 돈을 모았던 거지. 맞아. 뺐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뺏을 수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수익도 좀 주면 좋겠지. 적금도 이자율이 있던 것처럼. 맞아. 그렇지. 요 두 가지 조건 충족하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 모름. 너가 했던 적금이 있잖아. 내가 했던 적금, 예금 적금. 예적금이 있지. 두 번째. CMA 통장, 맞아. CMA 통장. 파킹 통장, 그렇지. 은행의 파킹 통장. 투자. 투자는 뺏을 수 없잖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잖아. 투자 자체는 안 맞지. 몰라. 뭐 이 정도 세 개 정도 알고 있어도 무난해. 무난한데 너는 어쨌든 나랑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걸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단기 채권이나 금리 ETF 같은 상품들이 있어. 얘네들은 언제 뺐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초과 수익 이런 수익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탈락시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너가 원래 했던 은행이 이자율 높았던 저축은행들이었잖아.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 저축은행들이 돈을 부동산 PF라는 걸로 굴리는데 부동산 PF가 부실이 될 것 같다.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야 지금. PF가 뭐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아파트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 거잖아. 엄청 드는데 건설사 혼자서 이걸 만들기 힘들어. 돈을 조달을 해와야 되잖아. 은행에서도 빌려오고 증권사 투자자들한테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야. 그게 이제 저축은행들이 많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경기 어떤지 알잖아. 요즘은 좀 좋지 않나? 전혀 관심이 없네. 아니 이제 아파트도 사시고 하셔야 되는데 관심 없으시면 어떡해요? 관심이 없네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졌잖아. 사람들이 아파트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받잖아. 대출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 그럼 아파트 막 지어도 분양이 안 돼. 그럼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투자했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거는 돈은 어떻게 돼? 분양이 안 되는데. 그렇네. 뭐 돈을 못 찾잖아. 그 저축은행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만약에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저축은행이 요즘 위험하다는 거구나. 그거 뉴스는 봤구나. 근데 물론 뭐 예금자 보호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막 돈을 못 찾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예전에 2010년도에 저축은행 막 파산 사태 있고 이랬을 때 예금자 보호에 있는 돈들을 넣어놨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예보라고 해. 예금 뭐 보험공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 공공기관이. 거기서 이제 돈을 줘야 돼.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이 과정이 또 있으니까 막 시간도 걸리고 막 찾는데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지금도 그때 돈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대. 아직도? 아직도 그런 뭐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위험한 데다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지. 그렇네. 없지. 물론 내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 뭐 예금자 보호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니까 그냥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선택지 중에 뺄 게 있어. 저축은행 거? 저축은행 파킹 통장. 지금 거기 있는데. 일단 저축은행에 예금 적금 굳이 안 넣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금자 보호 되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빼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CMA 통장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어. 늘 좀 금리가 바뀐단 말이야. 맞아. 계속 안내가 오더라. 그지 뭐 3.5%였습니다. 뭐 3%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게 올 거야. 그래서 CMA 통장도 지금은 약간 아쉬워.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비상금에 지금 넣고 내일 쓸 수도 있지만 뭐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돈을 좀 불려줘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있으면은 약간 좀 이제 아쉽겠지. 응. 요런 게 있어가지고 CMA 통장도 탈락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 여기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은 100% 물어드리겠습니다 한 게 있어. 맨날 100% 되게 좋아해. 그런 게 이제 금리 ETF라는 상품이 있어. ETF 중에. 어? 설마 그것? 그게 이제 투자하면은 그냥 예금 적금 이율 정도로 굴러가. 한 뭐 최고 수익률은 아니지만 한 80% 정도? 그 정도로 굴러가기 때문에 굳이 뭐 적금 특판 찾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 선택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선택지가 단기 채권형 ETF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하나는 소개를 벌써 했으니까 그리고 너도 이제 좀 알고 있잖아. 금리 액티브 그거 말하는 거야? 맞아. 어? 그거야 그거. 그게 완전 현금, 적금 이 정도야. 그걸 영상에 있었구나. 영상이 있었어. 근데 나머지 소개하고 싶은 게 단기 채권이야. 단기 채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예요? 단기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 채권이라는 게 1,000만 원 빌려주시면은 1년 뒤에 이자 얼만큼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이게 채권이야. 근데 단기니까 진짜 길어도 3년 정도. 완전 짧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돈을 맡기는 건데, 근데 너가 지금 목돈도 넣어야 되고 비상금도 좀 더 모아야 되잖아. 다달이 들어가는 돈. 맞아. 근데 채권은 목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다달이 넣는 채권은 없어. 그래서 단기 채권 ETF로 만든 거야. 단기 채권들을 계속 투자를 해줘가지고, ETF는 그냥 그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좀 안정적인 그런 이자 수익도 볼 수 있고, 이자가 당장 너 손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자 수익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돈을 짧게 빌려주다 보니까 좀 안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기 채권 이런 애들은 좀 안전해. 제일 중요하네. 그렇지. 돈을 만약에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머니아이가 이제 하루 뒤에 갚겠대. 이거랑 머니아이 사업하니까 50년 뒤에 갚을게. 100배로 갚을게. 어때? 뭐가 안전해 보여? 당연히 전자. 그렇지. 내일 갚는 게 안전해 보이지. 짧을수록 안전해져. 그래서 짧은 단기 채권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제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또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 이거 어디서 배웠지? 수업할 때 배웠지? 채권 가격이라는 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 지금이네. 지금 낮아지진 않았어. 아직? 우리나라는 동결을 해서 동결.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원래 좀 거품이 있던 금리가 좀 걷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 이자 수익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좀 오르니까 또 그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너한테 비상금 용도로 추천을 하고 싶어. 오예. 아무도 단기 채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단기 채권 이런 거 지루하고 예적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해봐야겠다. 그치? 근데 대신에 이렇게 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약간은 있으니까 좀 유리해. 지금 시장 상황에 금리가 좀 동결되고 떨어질 것 같고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유리해.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단기채 뭐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상품 명을 알려주면은 너가 숙제로 공부를 해오는 거야. 신난다. 그치?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알려줄게. 1번이 타이거 단기 통한채. 통안채가 뭐야? 통한채라는 채권이 있어. 이름이야? 그렇지. 두 번째는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액티브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액티브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ETF는 그냥 기계적으로 고른단 말이야. 엑셀에서 그냥 걸러내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골라. 근데 액티브라는 거는 이 증권사 직원이, 그냥 자산운용사 직원이 그냥 이거를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채권이 있고 미국 채권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채권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엑셀에서 걸은 거에서 이걸 또 선택을 좀 해주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액티브야. 원래는 다 패시브야. 그러네. 이런 게 액티브. 능동적으로 고른다. 그래서 단기 채권은 그냥 기계적으로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액티브로 가져왔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는 안 맞고 원래는 안 맞지. 비상금 할 때는 괜찮고. 그렇지. 그냥 이거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비상금을 조금 더 빨리 불려주세요 이거니까. 포트폴리오엔 그래 단기 채권 넣으면 안 돼. 맞네. 세 번째, 코덱스 단기 채권이 있어. 이건 완전 오리지널이야. 액티브 이런 거 아니고 단기 채권들을 그냥 투자해줘. 네 번째가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플러스는 뭐야? 단기 채권을 좀 더 잘 골라주겠다. 요거 4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거 확인하면 돼? 그치. ETF 없어지면 안 되니까 확인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투자를 하는데 또 비용이 드니까 ETF는 수수료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비상금을 거기다가 맡기고 다달이 넣을 수도 있고 목돈 넣을 수도 있고. 난 목돈을 다 넣어야겠다. 딱 투자했다가 바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점이 좀 있어. 괜찮네. 그렇지.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복습을 해봐야겠죠? 복습 시간. 동생님이 그러면은 오늘 영상 요약을 한번 해주실까요?
요약 한번 해보세요. 주제가 뭐였죠? 만기된 적금 금액을 어떻게 고를 수 있나 소개해 주는 거. 그치?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요? 적금의 목적이 뭐였죠? 적금의 목적이 비상금이었으니까 비상금으로 굴릴 수 있는 것 중에 안전한 거. 비상금 조건이 뭐였죠? 비상금에 적합한 상품들 조건. 비상금은 때마다 찾기 쉬워야 하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초과 수익이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상품들 얘기했잖아? 네 가지 다 외우라고요? 아니야, 네 가지 외울 필요 없고. 아, 단기 채권. 그치, 단기 채권으로 한번 해보자.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선택 안 한다. 그랬더니 남은 게 금리 ETF랑 단기 채권이었는데 금리 ETF는 이미 영상을 찍었고 단기 채권은 한번 이번에 해보자. 특이한 상품이고 초과 수익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다. 마루타처럼 마루타 해보겠다. 지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 포트폴리오도 지금 좀 손실 중이긴 한데 그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너의 인생 계획이 이렇게 있잖아. 뭐 인생 계획을 다 공개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도움 될 수 있게 그것도 하나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예압.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게 1년 전에 비해 많이 성장했어. 근데 생각보다 그치? 영상 처음 찍을 때는 일단 이 배경도 좀 성장을 했고,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너 자산도 성장을 했잖아. 그러게. 그리고 내 머릿속도 많이 발전했어. 재테크라는 뭔가 그 씨앗이 심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보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홍보를 한다고? 영상 시리즈 그 모음집 만들어놨으니까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